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느냐? 자, 바로, 자, 최근에 주식시장 보게 되면은 변동성이 상당하죠? 예. 이전에 보았던 그러한 변동성하고 아마 비교 자체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좀 불안해 할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불안하고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저 변동성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운영진 분에게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 때 높은 파도를 헤치고 가는 배의 모습을 좀 표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파도 속에서 저 배가 돛단배가 묵묵히 항해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저렇게 삼각 파도가 치는 높은 변동성 상황이라도 우리가 뭔가 시장의 속성을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투자 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수익률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참여하신 분들 그 엄청난 투자 조언을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정말 서프라이즈한 엄청난 투자 비기를 알아가시는 그러한 효과를 얻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기다려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녹화 영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하는 게 장땡이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 방송에서 주제를 어떻게 잡았죠? 2월장은 이를 꽉 아물고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꽉 물고 마음 단단히 각오하고 2월장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면 자, 수요일에 공개 방송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과 금요일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래 수요일에 이성수 대표가 이를 꽉 물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2월 돼서 이를 꽉 물어야지 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먹이 날라왔지 않습니까? 퍽 하고 이를 물 틈 없이 갑자기 날라온 주먹에 많은 분들께서 당혹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랄까 무방비로 그렇게 당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요일 공개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를 정도는 요 정도는 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자, 지난주 수요일에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릴 때 왜 2월장 이를 악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가장 큰 이유가 작년 11월 초 이후 최근까지 자, 주식시장이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이죠. 지난주까지 주가지수가 11, 12 그리고 지난 1월 좋을 때까지 단숨에 40%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면요 후유증은 일정 부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개인 투자자의 분위기가 너무 급해져 있었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작년까지는 그런 대로 뭐 조금 급한 모습은 보이긴 했어도 좀 인정하고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심리 상태였다면, 자, 올해 2021년 1월이 되자마자 개인 투자자의 모습은 이건 뭐 거의 패닉 수준의 매수세, 패닉 바잉이라고도 하죠. 자, 엄청난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데 너무나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매수 속도를 아주 강하게 주식시장에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64조, 65조 순매수했는데 지난 1월 달에만 얼마를 샀습니까? 20조 원 샀잖아요. 작년 1년 내내 산 거의 3분의 1을
자, 단 한 달 만에 쏟아냈습니다. 와, 엄청나게 급합니다. 너무 급하게 되면은 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상승 변동성도 나올 수 있지만 하락 변동성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죠. 연기금. 연기금의 절대값은 누구다? 국민연금. 아이고. 자, 연기금이 자,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자산 배분 전략상 이게 국내 주식 비중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 17.3%고 올해는 16% 중후반입니다. 자, 이 비중을 맞추어야만 해요. 왜냐? 시장이 상승하면 국내 주식 비중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 비중으로 단계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이게 종합주가지수 3000 이상에서는 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 20조 원 이상 초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높은 수치에 있게 되면 연기금발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투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이구, 뭐 이거 매일같이 수천억 원씩 파는 연기금의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예. 자, 그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도 있다 보니 뭐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곤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리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면서 자,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면서 어떤 그림 보여드렸습니까?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을 표현하면서 막 이렇게 무술을 하는 듯한 예, 어떤 두 남자가 싸우는 듯한 이러한 그림. 지난주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한쪽에서는 매수하는데 한쪽에서는 매도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의 급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필이면 1월 말 예, 수요일 공개 방송 끝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타났던 것이죠. 자, 2월 달에도 예, 전체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올라가면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시장의 변동성이 예, 커지게 됐습니다. 높아진 시장 변동성.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변동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각오 없이 들어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월 달에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주식시장은 영원히 안정하다. 주식시장은 그냥 이렇게 올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제 조건을 깔고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야. 나는 주식시장 그래도 등락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마음 깊이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맞아. 지난 3월 이후 시장이 조정 없었잖아. 이러한 흐름이 계속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난 들어왔어. 그런 분들이 상당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매끈하게 상승하는 것만 각오를 했지 이런 변동을 각오하지 않았어요.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매끈하게 상승하는 게 있고 이렇게 막 급등락하면서 상승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각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난 1월 마지막 두 거래일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 제가 이제 SNS나 여러 가지 뭐 네이버 커뮤니티 또는 이 증권 관련한 DC 인사이드 등등 이런 이제 커뮤니티 글들을 제가 쭉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거기서 막 혼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자, 생각해보면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단숨에 5% 하락했어요.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그리고 2월 들어서 단숨에 종합주가지수가 5%나 급등하면서 오늘 거의 회복했죠. 예, 회복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예, 크게 빠졌다가, 크게 회복했다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방향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주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칼럼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시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그러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 어떡하나 싶으면 또 다 급등하고 또 그 다음날은 폭락하고 이러한 일들이 뭐 일상처럼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급등하는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풀을 보시면 어떤 종목은 폭락하고 어떤 종목은 폭등하고 그래서 다음날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데 그날 보면은 어제 폭등했던 종목이 폭락하고 어제 폭락한 종목이 폭등하는 이러한 일들이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셔야 돼요. 특히 1월부터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각오가 남달라야 됩니다. 각오 없이 시장을 대응하시게 되면요, 이거 멀미날 거예요. 자, 제가 이러한 자료 종종 보여드리고 있죠. 시장의 변동성이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엄청난 변동성이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자주 강조드렸는데,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그리고 하단에는 제가 만든 지표입니다. 일종의 이제 지표, 등락률 절대값의 이평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조금 이제 첨언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요거 애니메이션 재밌게 넣었네요, 제가. 이 수식 관리자란 게 있어요. 이것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자랑 삼아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증권사에 들어간 차트, 모듈에는요, 저도, 일정 부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렇게 손길을 여러 군데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식은, 필요하면 수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키움증권도 그렇고, 유안타증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제 화면은 지금 세컨 모니터가 크게 나오니까 수식이 이제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수식 관리자에서 AVG, 이게 에버리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BS, 갑자기 글씨가 커졌네요. 가로하고 100 곱하기 가로하고 C 나누기 C 로하고 빼기 1에 콤마 피리어드, 그리고 지표 조건에서 피리어드를 귀찮으니까 한 240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고하셔서.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강의할 일이 있으면 저희 운영진하고 한번 의견을 조율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운영진들한테 압박을 가하시거나 요청을 하시면은 운영진들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압박을 가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의견을 한번 많이 줘보세요. 자,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이제 등락률의 절대값 이평에서 일종의 저만의 변동성 지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2000년 초반의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하루의 지수 등락률이 한 2%, 2% 부족할 때가 아니고, 하루의 지수 등락률이 2% 급등, 2% 급락,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것이 과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변동성이 0.3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2010년대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예, 나 한 2010년대 중반부터 투자 시작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최근 같은 이러한 변동성을 제대로 경험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최근의 급등락 장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이 지표들을 보게 되면 자,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예, 변동성 지표가 확대됐죠. 자, 그 모습은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증시의 성격이 돌아갔다, 되돌아갔다. 예. 하루 급락, 하루 폭등, 하루 급락, 하루 폭등. 증시 종목 안에서도 어제 폭등했던 게 오늘 폭락, 어제 폭락했던 게 오늘 폭등. 이거 정신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상적이고 예, 항상 벌어지는 일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이구 어제 폭락했으니까 내일도 폭락하겠지, 또는 오늘 폭등했으니까 내일도 폭등하겠지, 이런 일이 아니고 주식시장이 결과적으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이거 난감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앞서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뭐 하루 급락, 하루 폭등, 하루 급락, 하루 폭등, 종목 단위에서 엇갈리네, 이런 얘기만 드렸는데 이러한 일들도 각오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 안 하면 이제 힘들어요. 2000년 초중반에는 어떤 일들이 종종 발생했느냐? 시장은 평온해요. 시장은 평온한데 전 종목이 하한가를 가. 그러다가 다음날에는 정 종목이 상한가를 가.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예, 자주 발생했습니다. 와, 그런데 요 시절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자, 지금 우리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이 지금 100여 분 가까이 되시는데, 자, 이분들 중에 2000년 초반부터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마음속으로 한번 곰곰이 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저때 당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 영화 보면은 신병이 들어오면 다음날 뭐 이렇게 안 좋게 되고, 신병이 또 오늘 들어오면 다음날 안 좋게 되고, 뭐 이런 뭐 극중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시절에 자, 하루는 뭐 좋은 시절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그냥 몰살.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카드 빚을 땡겨요. 예, 카드, 그때 길거리 돌아다니면 여기저기서 카드를 땡길 수 있었습니다. 자, 카드 빚으로 현금 뭐 한 1, 200 땡겨 와가지고 자, 미수 몰빵, 미수 5배 풀베팅, 그리고 다음날 사요나라.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종목이 됐지만 예전엔 구하이닉스입니다. 구하이닉스.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거의 살신성인 하듯이 본인의 모든 재산을 예, 정말 큰 피해를 보셨던 일들이 많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이렇게 고변동성 장세가 되면 아니 수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이오. 과거 개인 투자자들 저렇게 나가 떨어졌는데 우리도 나가 떨어진단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되시죠? 예,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걱정 많이 되실 텐데 그 안에서도 예, 수익을 만드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엄청난 수익을 만들었고 인생 역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고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고 수익률로 만들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의 포인트를 찝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턴 도망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지금 출석 인원 체크하는 겁니다. 예.
줄어들었어? 아, 도망가신 분들이 계신데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들으신 다음에 야, 이건 정말 엄청난 개념인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시면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진짜 시장이 훌떡훌떡하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시장이어도 그 안에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 투자 심리 관점입니다. 일단 마음부터 다스려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조금은 멀리서 시장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변동성 장세. 자, 지금 당장에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수 이 과정 보면은 멀미 나죠. 지난주 목금요일 마이너스 5%, 어이구 월, 화, 수에 뭐 플러스 5%. 와, 이건 멀미 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요 그림을요 멀리서 보면요, 자, 조금 과장해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가 급등했죠. 지난달 말, 1월 말, 그리고 2월 1, 2, 3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요 과정만 보면은 자,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실 그러한 모습이지만 요것을 요 밑을 여기를 한번 가려봐요. 이렇게 그러면요, 요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이렇게 온 거네,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이슈입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 불었을 뿐인 것이죠. 자, 그런데 대신에 급등락 장세가 반복이 되게 되면요, 그 시장 안에선 비록 찻잔 속 태풍이지만 이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주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조금 멀리 볼 필요도 있지만 그 안에 비이성적인 주가가 형성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자, 2번, 3번을 한꺼번에 봐주시면 돼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장기 수익률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진 주가 같은 경우 또 이런 고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순식간에.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와요. 와, 이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고변동성 장세에서 야, 이거 뭐야? 순식간에 비이성적인 상황이었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순식간에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 2, 3 세 가지 상황을 제가 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뭐 서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또 높은 바다 즐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이제 대항해 시대를 하는 어떤 선박을 보는 분이시라면 엄청난 파도도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런데 그 파도를 눈앞에서 가까이 보게 되면 두렵기도 하고 멀미나기도 하고 막 걱정 많이 되죠. 실제 이런 파도 만나면 아이고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은 파도라고 하더라도, 자, 높은 하늘에서 보거나 멀리서 보게 되면 그냥 평온합니다. 평온해요. 자, 지금 저기 요 오른쪽 사진에 멀리 보면 하얗게 물결이 있는 게 이런 파도예요. 자,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 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왼쪽엔 종합주가지수 2010년달부터 해서 최근까지 일봉. 자, 일본 아니고요, 일봉. 그리고 오른쪽은 연 단위로 해서 선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10년대부터 해서 최근까지 1년에 몇 번씩은 중내산에 1년에 몇 번씩 중내, 뭐 아이고 버냉키가 헛소리해서 폭락, 뭐 유럽 위기야 폭락, 뭐 차이나 쇼크야 하면서 폭락, 뭐 코로나 사태 폭락, 뭐 또 뭐 있어요? 뭐 일본 경제보복, 아이고 미중 무역 전쟁, 아이고 뭐 등등등. 시끄럽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는지 주식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길게, 좀 멀리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렇게 일봉 단위로 보면 시끌시끌시끌었고 너무나도 괴로운 주식시장이지만 연 단위로 보게 되면요, 그냥 고요합니다. 그냥 요 선으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돼요. 작년 코로나 사태, 예, 의미 없죠. 어이구, 코로나 쇼크 이렇게 빠진 거 있는데 아예 흔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이런 친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주식 투자하는 애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세팅하고 1년에 한 번만 계좌를 열어요. 재밌죠? 그러다 보니 1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1년 동안 그 친구는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자기 일, 자기 취미, 예, 이런 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열어보면, 예,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다, 아, 코로나 쇼크, 막 사람들, 아우, 죽겠어, 뭐 이런 거 있었을 텐데, 그 친구가 열어본 주식시장은, 어이고, 올해도 주식시장이 상승했군. 예, 이런 것만 느껴지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긴 타이밍으로 보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긴 관점에서 시장을 보게 되면요, 예,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시장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죠. 앞서서 표에서. 자, 종목이 순식간에 비이성적인 주가로 갔다가 순식간에 합리적인 주가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변동성 장세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이제 가상의 주가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시장에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가 빠졌다. 뭐 요즘은 이렇게 급하게 빠지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 예, 이러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죠. 자, 보시게 되면 만약에 시장이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조정은 뭐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 아마 한 10%대 지수 조정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아, 난 손실났어, 손절매할 거야 하면서 투매하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또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이고, 아침부터 신용융자 강제 청산당하네 하면서, 예, 요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매도가 쏟아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회사의 주가의 적정 가치가 여기다. 그러면 이 적정 주가 레벨에서 크게, 예, 주가가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2010년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요게 회복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순식간에 또 비이성적으로 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종목에 따라서 억울하게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종목들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은, 예, 이 안에서 수익률을, 예,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낮은 주가 영역대에 들어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예, 기다리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예, 적정 수준의 가치에 올라가는 것을 넘어서 비이성적인 주가가 만들어져서 뭐가 형성된다? 뭐가? 예, 오버 슈팅. 예, 오버슈팅이 만들어지면서 예상 외에 엄청난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종목들 은근히 많고 비일비재하고, 아니 얘는 아니 성장성도 기대도 안 됐던 종목인데 갑자기 제가치까지 뛰어오르더니 거기서 또 튀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어떤 종목은 아이고 이거 합리적인 종목인데 억울한 주가까지 내려갔네. 예. 그리고 편입하면 순식간에 제자리로 가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빠른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순환이 매우 빠르게 발생하게 돼요. 정말 빠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투자 철학이 있다. 그러면요, 그냥 그 투자 철학, 투자 전략을 잘 지켜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가면서 운용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투자 성과는 따라오게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화면상의 그림은 또 바다와 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사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삼각 파도가 쳐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높게 쳤는데, 컨테이너 선이었던가? 뭐, 아무튼 상선이었던 것 같아요. 파도에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파도가 꺼져도 쭉 떨어지고, 그래도 묵묵하게 그 파도를 헤쳐서 가는 배의 모습이, 머릿속에 예전에 봤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자,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지켜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잠깐 시간을 돌려서 과거 2000년대 초중반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당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됐다? 고변동성 장세에서 매일같이 산화했다. 도가 없어졌다.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었다. 그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 어땠느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떤 종목 매수. 카더라 통신의 루머만 쫓아서 매수. 그리고 앞서서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옛 하이닉스를 카드론하고 미수 몰빵을 이용해서 5배 풀베팅. 그리고 다음날 깡통 계좌. 이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여러분들 같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그거 좋은 건 알겠지만 고리타분하고 언제 돈 버니? 이런 이야기들만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셨죠.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과 파산. 자, 혹시 우리 애청자님들 과거 개인 투자자분들처럼 저렇게 투자하시는 건 아니겠죠? 혹시 그러시다면 좀 마음에 쿡쿡 찔리셔야 됩니다. 자, 오히려 그때 당시 같이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엄청난 투자 성과를 만들었어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강제 퇴출되고 큰 손실을 보았지만 가치 투자를 향했던 투자자들은 2000년대 역사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뒤늦게서야 이렇게 퇴출되었던 도망갔던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서야 가치 투자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어설프게 들어왔다가 또 어설프게 퇴출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원칙을 지켜가셨던 가치 투자자들은 저 시기 때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었고 제 자신도 저 시기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백투더 퓨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때 당시 가치 투자의 성과가 어땠는지 제가 연구한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거창한 가치 투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가치 투자 전략만으로 자, 엄청난 투자 성과를 2000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가치 투자가 성과를 냈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왼쪽은 저 PSR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그러한 포트폴리오의 성과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저퍼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수익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낮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저 PBR 이거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오른쪽은 자, 이건 이제 고배당 포트폴리오.
예,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이 이제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종목들의 2000년 말부터 해서 2010년 말, 예,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이 10년 동안 가치 투자 성과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화면상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작긴 작네요. 예, 안경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로 이야기 드리자면요. 저 PSR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028%, 그냥 저 PSR, 저 기준 하나로 종목을 뽑았을 때요. 그리고 저 퍼 같은 경우에는 911%, 저 PB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2008년에 좀 노이즈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지만 574%, 그리고 고배당 포트폴리오는 768%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합주가 지수는 예, 분위기는 좋긴 좋았어요. 306% 수익률을 냈으니 가치 투자의 성과가 월등하게 높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평가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보다 연위의 수익률을 만들었고, 오히려 PSR 기준, PBR 기준으로는 소위 고평가된 종목들은 예, 요 시기 때 예,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이게 거의 뭐 마이너스 뭐 80%, 마이너스 90%, 막 그 정도까지 10년 동안 좀 정말 이 존재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엄청난 예, 고평가된 종목들은 부정적인 성과를, 저평가된 가치주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묵묵하게 가치 투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예요. 뭐 식구들한테도 듣기도 하고, 뭐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니,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파도가 칠 때 융통성을 발휘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배가 파도에 침몰하게 됩니다. 이런 고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겠어요? 시장이 폭락할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손절 다 하고 나면 다음날 폭등하고, 시장이 폭등하네? 그럼 다시 융통성을 발휘해서 추격 매수.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또 폭락. 예,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뭐 추격 매수했다가 다음날 하락하면 손절했다가 또 올라가면 추격 매수했다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가치 투자를 이어가시게 되면요,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갔을 때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저평가된 포트폴리오로 꾸릴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종목을 교체할 때는 예, 뭐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그 시점에 또 좋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싼 가격에 예, 포트폴리오에 들여놨다가 또 좋은 가격에 포트폴리오를 매도하면서 예, 성과를 계속 높여갈 수 있고 높은 성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강조 드리는 게 이거죠. 자산 배분 전략, 가치 투자 전략.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필수, 뭐라고 그래야 돼, 주식 투자의 필수 동목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꼭 갖추시라 이야기 드리는데, 이거 뭐 너무 잔소리처럼 이야기 드린 거니까 예, 한 번 정도는 책이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저의 칼럼도 보셔도 되고, 예,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꼭 사용하세요. 자, 최근에 보게 되면 가치 투자 성과는 정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앞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어요? 저평가된 종목이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져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어느 순간 적정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적정 수준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여기서 또 비이성적으로 가면서 뭐가 나온다? 오버슈팅. 예.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만들어진 일들이 자주 발생해요. 뭐 최근에 이제 매도된 종목들, 예, 알려드린 가치주 포트폴리오에서 매도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DK락 75% 매도, 동국산업 65% 매도, 지난주였던가요? 이제 삼진 같은 경우에는 41% 매도 등등등, 예, 좋은 성과를 내고 매도하는 종목들도 이어지고 있고, 포트폴리오 중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익률 탑 3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은 300%대, 어떤 종목은 135%, 아마 그 이상도 지금 오늘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종목은 110%가 넘는 수익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치투자 성과가 이렇게 높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죠.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오히려 그 안에서 투자 원칙을 지켜가는 가치투자 성과는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자, 저와 함께 알려드린 프로젝트 함께 하시기를 부탁 당부드립니다. 자, 종종 아이고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후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정원이 거의 임박 꽉 차는 수준에 임박했어요. 예. 자, 그 인원이 꽉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대기가 시작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하셨던 그 시점에 할 수가 없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저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알려드린 프로젝트에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고수회전 이성수 채널, 고수회전 이성수 채널, 카톡 채널에 들어오셔서, 자, 여기 이제 채팅하기 누르신 다음에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 보내기, 성함과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요. 자, 저희 운영진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할지, 지금 정원이 몇 명 남았는지, 혹시 대기해야 될지 등등 자세한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혹시 이게 불편하다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02-6272 3415로 전화를 주시면요. 자, 저희 운영진들이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자, 우리 알려드린 프로젝트, 가치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방법, 그리고 지금 정원이 제가 파악하기로 몇 석 남아 있어요. 몇 석 남아 있습니다. 한 5손가락 안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빨리 가입을 하셔가지고 기다리시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자, 오늘 공개방송에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변동성 속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죠. 지난주에 이야기 드릴 때 2월 증시 이를 꽉 아물어야 된다, 해야 된다 이야기 드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이 악물어야 됐었던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자, 지금 같은 경우 변동성 속에 순식간에 제자리였지만 또다시 1월 마지막 두 거래일처럼 또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투자 기준 강하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투자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이성수 대표의 알려드린 프로젝트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의 길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모 방송에서 개인 투자자의 영끌 비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더라고요. 그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스마트하고 똑똑해지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대비 없이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더 이상 어려운 투자하지 마시고요. 알려드린 프로젝트와 함께 성공 투자의 길 걸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늦었나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 알림 관련한 부분이 조금 이제 불편한 부분이 생겨서 많이 못 오시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자, 우리 성공 투자의 길, 그 안에서 가치 투자
공고히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짤막하게 듣고, 예,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